2023년 강남에 사시던 김모 씨. 아버지가 남긴 25억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는 무려 7억 3천만 원. 문제는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아버지가 40년 살던 집을 금매로 내놨고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팔아야 했습니다. 상속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돈은 6억 7천만 원. 25억짜리 집이 6억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2억, 25년 12억에서 14억입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세는 최소 1억 5천에서 3억까지 나옵니다. 현금이 없다면 당신의 자녀도 똑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 제대로 투자하면 세 가지를 얻어갑니다. 첫째, 부자들이 쓰는 합법 절세 전략 세 가지. 둘째,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셋째, 세무사도 안 알려주는 상속세 함정 회피법입니다. 계산기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끝까지만 보세요. 이 시간 후 당신의 소중한 자산 방어 전략이 완성됩니다. 이제 상속세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우리 집은 공제받으면 괜찮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일괄 공제 5억 더하기 배우자 공제 5억, 총 10억까지는 안전하다 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는 최대 5억이 아닙니다. 법정 공식에 따라 상속 재산에서 채무 등을 뺀 순상속액의 40%를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15억에서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은 5억이 되고 상속세는 9천만 원이 나옵니다. 현금 9천만 원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공제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오해둘 미리 증여하면 끝이지 영리하십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더 영리합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자녀에게는 10년 이내, 사위나 며느리 등 기타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전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2015년에 아들에게 5억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2024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이 5억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지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적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10년이 지났어도 그 증여가 상속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오해 셋, 부동산만 많으면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상속세는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30억짜리 빌딩인데 상속세가 10억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5천만 원뿐이라면 금매나 대출, 물납 등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부자, 현금 빈자의 덫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가문의 자산이 깨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현금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첫 번째 함정.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신청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잡히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 이자를 내야 합니다. 현재 이자율이 낮더라도 10년간 부담하는 금융 비용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짧은 6개월 안에 현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녀는 이 연부연납이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진짜 해법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이 세 가지 덫을 어떻게 피하고 평생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3대 절세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전략 1. 가업승계와 비상장 주식 저가 증여의 마법. 첫 번째, 부자들은 현금을 증여하지 않습니다. 회사 지분을 증여합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은 감정평가가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장 주식처럼 바로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이 전략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할인율 때문입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그 가치를 평가할 때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하여 평가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회사의 실제 가치가 100억이라도 증여 시점에서는 70억으로 평가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70억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나머지 30억에 대한 세금은 영원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할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를 통해 까다로운 기업 재무 건전성 및 순손익 가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가장 강력한 절세 엔진이 됩니다. 혹시 회사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부동산 여러 채를 가족 법인으로 이전한 후 자녀에게 그 법인의 주식을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방식으로도 상속세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략 2. 보험의 재발견, 비과세 현금 방패. 두 번째는 현금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종신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상속세 납부 전용 종신보험입니다. 설계 구조는 간단합니다.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합니다. 부모님 사망 시 자녀가 보험금 5억을 수령하면 이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현금으로 나옵니다. 이 현금으로 상속세를 깔끔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내느냐입니다. 부모님이 내면 나중에 사전 증여로 추징될 수 있지만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완벽한 절세 구조가 됩니다. 최적의 방법은 부모님이 매년 5천만 원씩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하고 자녀가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략 3. 10년 타임캡슐 전략. 마지막 전략은 시간을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증여 공제 한도, 즉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혜택은 10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이 주기를 활용하여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면 30년간 총 1억 5천만 원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에 1억 5천을 증여하면 약 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곧 돈인 셈입니다. 더 강력한 응용은 증여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녀 2명, 며느리와 사위 2명, 손주 4명까지 활용하면 10년마다 총 4억씩 증여가 가능하고 30년이면 12억을 세금 없이 물려줍니다. 조건은 딱 하나,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40대라면, 지금 당장 60대라면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세무사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전략별 최종 주의사항. 전략 1. 비상장 주식 증여의 주의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을 팔면 징벌성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전략은 반드시 장기 승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전략 2. 보험 활용의 주의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급등하여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금 계좌 등을 활용한 다른 간접적인 절세 도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이 전략이 만능은 아닙니다. 전략 3. 10년 주기 증여의 주의점. 증여 후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까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후 문제 발생 시 세금으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산 계획과 고급 절세 도구에 대해 심화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상속세를 세금 문제가 아닌 유산 계획 문제로 봅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내가 평생 이룬 가치와 철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바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신탁은 가족 기업 승계나 자산 관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급 도구입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여주고 자녀에게 재산이 아닌 수익권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자녀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건물을 팔지 못한다 또는 월세 수익만 받는다와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갑자기 큰 재산을 물려받아 탕진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돈의 가치와 철학을 함께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고급 도구, 비과세 증여 한계와 범위. 우리가 흔히 놓치는 비과세 증여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생활비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유학 중일 때 생활비나 학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학비 명목으로 거액을 통장에 일시에 넣어주거나 성인이 된 자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는 것도 장기적인 절세 전략의 하나입니다.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다음 3단계를 실천하십시오. 1단계. 재산 명세서 작성. 지금 당장 메모장을 켜세요. 부동산의 네이버 부동산 시세, 예금 잔액, 주식 평가액, 그리고 대출 금액까지 모두 기록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이 기초 자료가 없으면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습니다. 2단계. 가족 증여 가능 인원 파악. 가계도 템플릿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는 6억, 자녀는 각 5천만 원, 며느리와 사위도 각 5천만 원, 손주도 각 5천만 원의 증여 한도를 10년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증여 한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심지어 며느리, 사위까지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전문가 초기 상담. 대부분의 세무법인은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할 때 단순히 세금이 얼마 나오나요? 만 묻지 마십시오. 다음 3가지 심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 저의 10년치 금융 기록에서 문제될 부분이 있습니까? 과거 증여나 차용 증기록 등 국세청이 볼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요소를 먼저 진단받아야 합니다. 둘. 저희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이나 주식에 가장 적합한 증여 시점은 언제입니까? 부동산은 시세가 오르기 전에, 주식은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야 하므로 자산 종류에 따른 최적의 타이밍을 물어야 합니다. 셋. 향후 세법이 개정될 경우에 시나리오별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법은 계속 변합니다. 전문가가 현재 법뿐 아니라 미래 위험까지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상담료를 아끼면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으로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상속세 계획 시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치명적 실수 4가지입니다. 실수 1. 명의만 바꾸기. 등기부등본에만 자녀 이름을 올리고 증여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를 맞고 나중에 정부 추징됩니다. 증여는 반드시 계약서와 신고, 세금 납부 세트여야 합니다. 실수 2. 세금 아끼려고 저가 신고. 시세 10억 아파트를 5억으로 신고했다고요? 국세청 AI가 빅데이터로 시세를 다 잡아냅니다. 오히려 가산세 폭탄만 안게 됩니다. 실수 3. 구두 약속, 나중에 집 줄게. 말로만 하면 법적 효력은 0%입니다. 상속 분쟁만 100% 유발합니다. 반드시 서류화하세요. 실수 4.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할증 계산 착각.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의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만 증여세가 30% 할증됩니다. 이 30%를 내고도 두 번의 세금을 피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반드시 전문가와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당신 진심으로 박수 보냅니다. 15분이 길었나요? 하지만 이 시간이 당신 가족의 수억 원을 지켰습니다. 상속세는 중산층의 문제이며 시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수억이 바뀝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은 증여받은 자녀가 돈을 탕진하지 않게 하는 3가지 안전장치입니다. 상속 전략만큼 중요하니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자산, 당신이 지키세요. 15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